안녕하세요. 예. 자, 다들 한 주일 동안 잘 보내셨어요? 예. 공법 공부 많이 하셨어요? 네. 자, 그래요. 그러면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예, 오늘 저희가 페이지 578페이지입니다. 면적이죠? 예, 면적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어요. 예, 그리고 매년 하나씩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왜 면적을 공부할까요? 면적을 공부하는 이유는 거음폐율 용적률 때문에 그래요. 자, 거음폐율이 뭐예요? 거음폐율. 거음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그죠? 건축 면적. 예, 수평적 규모 제한하는 것이죠. 공지 확보하려고. 그죠? 그 다음에 용적률은 어떻게 구해요?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항상 기준은 대지 면적이에요. 예, 건축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근데 연면적은 어떻게 구하냐면 하나의 건축물에는 가층 바닥 면적 합계죠. 바닥 면적 합계. 연면적 구하려면 바닥 면적 알아야겠네. 자, 그래 곱하기 100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대지 면적, 건축 면적, 바닥 면적, 연면적.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면적을 산정할 때는 예, 수평 투영 면적으로 산정해요. 수평 투영 면적이란 위에서 내려봤을 때 비춰지는 그림자 면적. 자,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 본다. 그리고 중심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저 대지 면적을 봐야죠. 대지 면적은 이게 땅이잖아요. 대지 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이 대지 면적을 산정할 때 포함하는 거, 제외하는 거 이거 보셔야 돼. 그러면 대지 면적에 포함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제외하는 게 좋아요? 대지 면적이 커야 건폐율 용적률은 고정되어 있을 테니까 이 건축 면적, 연면적이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모는 커야 좋은 거예요. 그러면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게 안 좋은 거네. 대지 면적이 작아지면 이게 건축 면적, 연면적이 작아지니까 그죠? 그러면 이 대지 면적 산정에 제외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미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냐면 건축선 할 때, 건축선이 후퇴되는 경우가 세 가지 경우가 있었죠. 예, 어떨 때요? 소요 너비 미달에서 후퇴될 때, 그때 건축 허가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 별도 지정. 그리고 또 하나 도로 차량 통행 원활하게 해서 도로의 각진 앞부분 잘라내는 가각전제. 그죠? 근데 그 중에 예, 소요 너비 미달이나 그리고 가각전제된 부분은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했어요, 제외했어요? 제외했죠.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소요 너비 미달이나 가각전제된 부분은 그 도로와 건축 사이 부분은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별도 지정하는 경우는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했죠. 별도 지정하는 경우는. 그런데 또 하나, 예, 대지 면적은 내가 쓸 수 있는 면적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소유 면적이 아니라. 그러면 대지 안에 도시군 계획시설인 도로라든지 공원이 있으면 내가 쓸 수 없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대지 면적 산정에 제외한다. 대지 면적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578페이지 그 내용이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원칙 그리고 예외. 거기가 첫 번째가 이 소유 노비 미달 그리고 가각 전제된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가 대지 안에 도로 공원이 있더라. 그러면 그 부분은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밑에 건축소유 후퇴되는 경우 밑에 나와 있죠. 그림은 소유 노비 미달해서 건축에 후퇴될 때 보면 거기는 한쪽만 대지고 한쪽만 반대쪽은 대지가 아니면 건축선의 후퇴는 어떻게 됐어요? 그 반대쪽 경계선에서 소요 너비만큼 후퇴했죠. 소요 너비만큼. 그러니까 3m 도로니까 1m가 후퇴되니까 그 후퇴된 부분은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 부분들 시간에 배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지 면적은 간단하죠. 자, 대지 면적이 그러면 위에서 수평축에 했더니 1000제곱미터였어요. 1000제곱미터인데 이 땅에 지어지는 거음표를 확인했더니 거음표율이 50이래. 그러면 대지 면적 1000제곱미터 땅에서 건물 지을 때 거음표율이 50이면 그 땅에서 지을 수 있는 최대 건축 면적은 얼마예요?
최대 건축 면적은 대지 면적의 몇 퍼센트를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50% 짓고 나머지 50%는 공지를 확보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 건축 면적이 최대 건축 면적이 50%니까 지을 수 있는 이 땅에서 지을 수 있는 최대 건축 면적은 50%니까 500제곱미터잖아요. 그러면 이 건축 면적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이게 지을 수 있는 최대 건축 면적이 500인데, 자, 그러면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다. 자, 1000제곱미터 땅에서 지을 수 있는 최대 건축 면적은 이 최대 건축 면적은 50%니까 자, 이 500제곱미터죠? 500제곱미터.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대지 면적이 1000인데 지을 수 있는 최대 건폐율이 50%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 짓지 말고 빈 땅 남겨둬라 이 말이죠. 공지 면적이 최소한 50% 이상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건축 면적과 이 공지 면적을 합하면 뭐가 된다고 했어요? 대지 면적이 된다. 그러면 대지 면적 건폐율이 70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지을 수 있는 최대 건축 면적은 대지 면적의 70%고 나머지 30%는 공지를 꼭 확보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 건폐율이 90이다 그러면 대지 면적의 90% 건축할 수 있고 10%는 공지 확보해라. 그래서 건폐율은 절대 얼마를 넘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100을 넘어갈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상업적에서 최대 건폐율 적용이 얼마였어요? 90%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건폐율의 개념도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건축 면적 이거 어떻게 산정합니까? 건축 면적은 쉽게 위에서 내려봤을 때 건물이 대지를 깔고 있는 뭐 면적이죠. 그러니까 건물 터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 터가 50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대지 면적이 건폐율이 있는 이유는 공지를 확보하겠어요. 그러면 이 건축 면적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우리가 건축물, 자, 건축물은 어떻게 정의했어요? 건축법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공작물 중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되어 있는 공작물 중에서 어떤 형태를 갖춘 시설을 건축물이라고 했어요. 지붕과 기둥 또는 자, 이 기둥이나 또는 벽이 있는 시설을 우리는 건축물이라 그랬죠. 지붕하고 기둥이 있다거나 지붕과 벽이 있으면 이 시설을 건축물이다. 그러면 건축 면적은 건물이 위에서 내려봤을 때 건물이 대지를 깔고 있는 면적인데 무엇을 수평 투영할 것이냐. 자, 1번을 기준으로 할 거냐, 2번을 기준으로 할 거냐. 면적은 위에서 아래로 수평 투영하는 면적인데 뭘 기준으로 할까요? 1번을 기준으로 할까요? 2번을 기준으로 할까요? 2번을 기준으로 해요. 1번이 아니라. 자, 그러면 건축 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에는 건축 면적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10층짜리라도 터는 하나니까 건축 면적은 하나입니다. 그러면 건축 면적은 지붕을 받쳐주는 벽이 있죠. 자, 이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 투영한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 투영한 이 면적이 건축 면적이다. 외벽. 자,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 투영한 면적. 이 건축 면적이죠. 근데 자, 벽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벽이 없으면 지붕만 둥둥둥 떨 수가 없으니까 기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벽이 없으면 그 외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 투영한 면적이 무슨 면적이라고요? 이게 건축 면적이다. 이 면적이 500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건물 터라고 생각하시면 돼. 10층짜리라도 터는 하나잖아요. 그죠?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 투영한 면적이 건축 면적이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 면적을 산정할 때도 특칙이 있대. 자, 거기 보니까 장난이 아니죠. 579페이지에 외벽 또는 외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 투영한 면적이 건축 면적인데 건축 면적을 산정할 때 특칙이 있어. 특칙. 방금 전에 건축 면적은 뭐의 중심선이라고 했어요?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 투영한 면적이죠. 근데 문제는 이 외벽의 중심선에서 처마, 차양 등이 돌출되어 있는 건축물. 그때 그 건물의 건축 면적은 어떻게 산정할 거냐? 자, 방금 전에 이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 투영한 면적인데 이 외벽의 중심선에서 처마라든지 차양 등 이런 돌출 부분이 있대. 그러면 이 부분도 수평 투영시켜서 건축 면적에 산입해야 될 거냐? 자, 산입하는 게 좋아요? 산입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거 뭐 영양가 없는 거 산입해서 뭐가 좋겠습니까? 산입하지 않는 게 좋죠. 그런데 요 부분이, 요 돌출 부분이 산입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처마라든지 차양 등 이런 돌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 면적은 다음과 같이 산정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자, 만약에 이 건물, 자, 여기에 처마가 뭐 또는 차양 시설이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또 돌출 부분이 5m가 돌출됐다고 가정해요. 그럴 때 이 건축물이 전통 사찰이라 한다면, 전통 사찰은 돌출 부분을 몇 미터까지는 봐주냐면, 전통 사찰은 전통 사찰이 몇 글자예요? 네 글자죠. 네 글자. 그러니까 그 끝에서 4m까지는 봐주는데, 4m가 초과되는 그 초과 부분은 위에서 아래로 수평 투영시켜서 초과되는 부분은, 그 부분은 건축 면적에 산입하겠다는. 그러니까 전통 사찰은 돌출 부분을 4m까지는 봐줘요. 자, 그다음에 자, 이 건물이 축사 몇 글자예요? 세 글자. 두 글자 아니에요. 세 글자. 세 글자니까 축사가 이 돌출 부분이 있다면 끝에서 3m 후퇴한 나머지 초과되는 부분은 수평 투영해서 건축 면적에 산입하겠다. 돌출 부분을 산입하는 경우를 지금 보는 거예요. 자, 여기는 축사는 3m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한옥. 자, 한옥도 처마가 길게 늘어지잖아요. 한옥, 그죠? 처마. 한옥은 몇 글자예요? 한옥은 두 글자죠. 그래서 한옥은 돌출 부분을 2m까지는 봐주고 나머지 초과되는 부분은 수평 투영해서 건축 면적에 산입하겠다. 그리고 또 요즘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 시설이 있어요. 그 충전 시설도 시설은 글씨가 아니에요. 충전 두 글자죠. 그러니까 한옥과 충전은 2m까지는 돌출 부분을 인정해 주겠다. 나머지 초과되는 부분은 수평 투영해서 건축 면적에 산입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그 밖의 건축물, 그는 몇 글자예요? 한 글자. 일반적인 건물은 처마, 차양 등 돌출 부분이 있으면 1m까지는 봐주는데 나머지 초과되는 부분은 수평 투영해서 건축 면적에 산입해요. 자, 그래서 4321 나왔죠? 여기서 이렇게 요 부분이 초과되면 그 초과되는 부분은 처마, 차양 등 돌출 부분이 있을 때 초과되는 부분은 수평 투영해서 건축 면적에 이렇게 산입한다. 그 부분 체크합니다. 자, 거기에 있는 1번 전통 사찰 네 글자죠. 그리고 또 2번에 축사 세 글자죠. 여물통. 한옥 두 글자죠. 그리고 4번에 충전 시설은 글씨가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야. 충전 몇 미터요? 이 두 글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5번은 보니까 뭐가 지문이 겁나 길잖아요. 길면 패스. 자, 그리고 자 6번은 그 밖의 건축물. 그는 몇 글자요? 한 글자. 그래서 이런 돌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이렇게 수평 투영된 부분, 돌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건축 면적에 산입한다. 돌출 부분을 산입하는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건축 면적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게 좋다, 포함되지 않는 게 좋다. 건축 면적. 여기에 포함되는 게 좋아요, 포함되지 않는 게 좋아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봤는데 그 부분이 밑에 위에서 건물이 대지를 깔고 있는 부분이 건축 면적에 포함이 안 되면 더 넓힐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모에는 포함이 되는 게 좋고 분자에는 포함이 안 돼야 더 넓힐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법에서는 건축 면적을 산정할 때 요것은 건축 면적에 제외하겠다. 제외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자, 무엇은 건축 면적 산정에 산정할 때 제외합니까? 거기 밑에 3번에 보시면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자, 만약에 하나의 대지에 이렇게 하나의 건물이 있으면 이게 500을 넘어가면 안 되지만 하나 대지에 두 동의 건물이 있더라. 자, A동, B동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대지 면적이 1000인데 두 동을 짓는다. 그럴 때 이 건축 면적은 이 합이 500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이 합이 이게 500 넘어가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두 동 이상이 있으면 그 합이 500을 넘어가면 안 돼요. 자, 위에서 내려봤는데 건물이 대지를 깔고 있는데 그 깔고 있는 부분이 건축 면적에 포함이 안 되면 좋은 거예요. 일단 우리가 건축 면적은 위에서 내려봤을 때 건물이 대지를 얼마큼 덮고 있느냐, 그래서 지상에서 얼마큼 덮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하는 그 부분이 가장 넓게 깔고 있다 하더라도 지하는 건축 면적에 안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볼 것은 첫 번째, 여기 3번에 지표면에서 1m 이하의 건축물이에요. 그러면 지표면에서 1m 이하라는 것은 지표면상에서 1m 이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에는 지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하가 홈플러스 매장인데 거기가 지하가 제일 넓어. 근데 그 지하가 밑에서 위로 올라옵니다. 근데 그게 지표면에서 1m 이하면 그 부분의 공간은 지하의 구조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에서 내려봤을 때 가장 넓게 깔고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건축 면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표 면상의 1m 이하 부분은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건 지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로 생각되면 그 부분은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하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자, 여기 있는 지하 주차장. 자, 우리 이 지상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경사로 있잖아, 램프. 그 지하 주차장 이 경사로 면적도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아요. 지하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지하. 그리고 또 지하라는 단어가 또 뭐가 보여요?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 나왔죠. 그래서 지하라는 이미지가 생각나면 다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1번, 3번, 그리고 4번 있죠. 4번 있고. 자, 그리고 2번 이 부분 아직 넘기지 마시고. 자, 우리가 여기가 A동이 있고 B동이 있어요. 그런데 가끔씩 보면 동과 동을 연결하는 통로가 있죠. 이게 통로. 이게 보행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차량 통로가 될 수 있는데 이 통로 면적은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행 통로 면적, 차량 통로 면적은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분들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를 딱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5번을 보니까 5번에 우리 아파트 여기가 101동 102동이라고 가정할까요? 그럼 101동 102동인데 근데 아파트에 쓰레기장이 있죠. 쓰레기 버리는데 이게 쓰레기 버리는 데가 생활 폐기물 보관함 또는 생활 폐기물 보관 시설이라고 요즘 쓰레기장도 다 뚜껑이 있잖아요. 뚜껑이 있지만 그런 쓰레기장은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겠다. 산입하지 않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산입하지 않는 거 제외되는 것 딱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장애인용 승강기라든지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라든지 휠체어 리프트라든지 이런 장애인용의 이런 면적도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겠다. 많이 설치하는 이야기잖아요.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겠다. 자, 5번 보시고 그리고 6번, 7번 거기 보니까 글씨 길죠? 많죠? 많은 건 보지 말자. 자, 그다음에 거기 8번에 보니까 장애인, 노인 그 등에 쭉 나오는 장애인용 승강기 그리고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터 이거 나오죠. 자, 여러분들은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요 정도 정리만 딱 해주세요. 자, 그래서 건축 면적에 대한 그래서 요 부분 원칙인데 이런 돌출 부분 그리고 제외되는 부분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건축 면적은 이제 건폐율과 관련돼서 나오잖아요. 자, 이제 건폐율과 관련된 부분을 다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는 오른쪽 바닥 면적. 자, 용적률 갈 거예요. 용적률은 어떻게 정의한다고?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 비율을 말한다. 근데 연면적은 바닥 면적 합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닥 면적을 알아야 연면적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건물을 봤더니 이 건축 면적은 제가 하나라고 했어요. 건축 하나의 건물에는 하나의 건축 면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물 내부를 봤더니 여기는 1층, 2층, 3층이래. 3층짜리가 있어. 근데 1층에 여기는 편의점이 있고 여기는 식당이 있고 그리고 2층은 주택이고 그리고 3층도 주택이에요. 자, 그러면 바닥 면적이란 이게 바닥이잖아요. 바닥. 자, 그러면 바닥 면적은 이 편의점의 바닥 면적은 여러 개가 나오는 거예요. 1층의 바닥, 2층의 바닥, 3층의 바닥 면적이 있잖아요. 건축 면적은 하나지만 통으로 내려봤을 때 건물이 대지를 깔고 있는 면적이 건축 면적이니까. 자, 이 편의점의 바닥 면적은 어떻게 산정하겠어요? 편의점. 이게 바닥인데 편의점은 면적 산정할 때는 위에서 아래로 수평 투영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위에서 아래로 수평 투영하고 편의점을 둘러싸고 있는 이 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 투영하면 편의점의 바닥 면적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식당의 바닥 면적은 어떻게 산정하겠어요? 식당도 위에서 아래로 수평 투영하고 식당을 둘러싸고 있는 이 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 투영하면 식당의 바닥 면적이 나오겠잖아요. 자,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중심선 물렸잖아요. 그러면 이 편의점의 바닥 면적과 식당의 바닥 면적을 다 합치면 뭐가 되겠어요? 1층의 바닥 면적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각 층의 바닥 면적을 다 합치면 뭐가 되겠어요? 연면적. 바닥 면적이란 연면적이란 바닥 면적 합계라고 그랬으니까 각 층의 바닥 면적 합하면 연면적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바닥 면적은 어떻게 산정한다고요? 바닥 면적은 여러 개 나와요. 바닥 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일부의 벽이나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 투영한 면적이 무슨 면적이다? 바닥 면적이다. 그래서 건축물 각 층의 일부의 벽이나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 투영한 면적이 바닥 면적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는 게 있고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면 산입하는 게 좋아요? 산입하지 않는 게 좋아요? 바닥 면적에 포함되는 게 좋아요? 포함이 안 되는 게 좋아요? 바닥 면적에 포함이 안 되면 연면적에도 포함이 안 되니까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산입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시험에서 특히 바닥 면적은 시험에 잘 나와요. 예, 산입하냐, 산입하지 않느냐 이런 말장난 잘 치니까 그 부분을 합니다. 거기 예외 보니까 1. 바닥 면적에 포함되는 경우 나왔죠. 자, 이 부분 바닥 면적 포함되는 경우. 자, 벽, 기둥, 구획이 없는 건축물. 자, 이건 여러분 이거 건축물이에요, 아니에요? 여기 지붕이 딱 있는데 여기에 기둥이 하나 딱 서 있대. 기둥. 건축물입니까? 건축물이 아닙니까? 아까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건축물이라고 했잖아요. 벽인 시설. 그럼 이거 지붕하고 지붕 받쳐준 기둥 하나 있으니까 이거 건축물이잖아요. 그죠? 자, 이거 어디 가면 있어요? 여기 딱 있으면 서 있는 거. 주유소 가면 있잖아요. 주유소 기둥 하나 있다든지 2개 있다든지 4개 있다든지 하잖아요. 그거 건축물이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구획이 있어요, 없어요? 구획이 없다란 말은 구획이 없다는 말은 면적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기둥이 하나 서 있는데 이게 위에서 내려오면 하나의 점이잖아요. 이게 면적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또 기둥 2개 서 있으면 이것도 면적 산정이 안 되잖아요. 이거 연결하면 선이지 이건 면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기둥이 3개 있거나 4개 있어야 면적이라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구획이. 자, 그러면 요것은 구획이 없는 건축물이잖아요. 기둥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럴 때는 벽이나 기둥에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바닥 면적을 어떻게 산정하냐면 지붕의 끝에 부분을 이렇게 수평 투영한 이 면적을,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이 부분을 수평 투영한 이 면적을 그 건물의 바닥 면적을 보는 게 아니고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지붕 끝에서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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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를 후퇴시켜서 수평 투영한 이 면적을 바닥 면적으로 본다. 벽, 기둥,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지붕 끝에서 얼마를 후퇴하라고요? 1m, 1m, 1m 후퇴한 요 면적이 바닥 면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틀려요. 그래서 나중에 나올 때 벽, 기둥, 구획이 없는 건축물이다. 구획이 없다 그러면 지붕 끝에서 1m를 후퇴한 부분을 수평 투영한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그래서 구획이 없다 그러면 1m 후퇴한다. 구획이 없다 그러면 1m 후퇴한다. 이걸 꼭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 건축물의 노대 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의 접한기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그랬죠. 도대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죠? 자, 노대가 뭔지 노대부터 정의. 노대는 뭐라고? 노대는 일본식 용어고 노대 이꼬르 발코니입니다. 노대 이꼬르 발코니. 이제 발코니 그러면 느낌 오죠? 자, 우리 아파트 발코니 봐봐요. 자, 여기가 거실이 있고 여기에 발코니가 이렇게 있죠. 발코니란 것은 건물의 외벽에 부가해서 전망, 휴식 등의 공간으로 만들어진 것을 발코니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발코니 외벽의 길이가 이게 발코니인데 이 외벽의 길이가 4m고 이 발코니 너비가 2m면 발코니 부분의 면적은 얼마예요? 면적은 발코니 부분의 즉 노대 면적은 얼마란 이야기야? 가로 곱하기 세로가 면적이니까 428 8제곱미터죠. 근데 이 발코니 면적을 다 바닥 면적으로 보지 않겠다는 이야기. 그러면 발코니 부분이
바닥 면적에 포함되는 것은 이 발코니 면적 중에서 가장 긴 외벽이 이게 외벽이잖아요. 예, 외벽에 얼마를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입하겠다. 발코니 부분은. 자, 그러면 이 외벽에 1.5m를 곱한 부분을 뺀 면적. 요 면적만 발코니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의 발코니 부분이 바닥 면적에 포함되는 경우는 얼마만 포함돼요? 발코니 면적 중에. 자, 이 발코니 면적 중에 가장 외벽에 1.5m를 곱한 것을 뺀 면적이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6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러면 8제곱미터에서 6제곱미터 뺀 요 부분만 바닥 면적에 들어간다니까 이 발코니 부분이 바닥 면적에 포함되는 것은 2제곱미터만 포함이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집에 다 발코니 있잖아요. 자, 아파트 발코니. 오늘 가서 여기 줄자 들고 발코니 너비를 줄자 들고 꼭 한번 재보세요. 만약에 요 발코니 너비가 1.5m라 한다면 그때는 발코니 부분은 바닥 면적이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발코니가 1.5m면 4 곱하기 쪽 발코니 부분의 면적은 6제곱미터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긴 외벽에 무조건 1.5 빼라고 했으니까 1.5 빼면 6제곱미터 빼니까 발코니 부분의 면적은 0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줄자 들고 가서 꼭 확인해 봐요. 여기가 얼마인지. 다 1.5m 이하입니다. 1.5m 이하니까 이 발코니 부분의 면적은 아예 바닥 면적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발코니를 우리는 서비스 면적이다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발코니는 우리가 분양 면적을 이야기할 때 분양 면적 몇 평 분양받았다 할 때는 그 분양 면적은 주거 전용 면적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용 면적이 합쳐져서 분양 면적이 되지만 그 분양 면적에는 발코니 면적은 포함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발코니. 그러니까 여기가 1.5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라는 이야기예요. 1.5m가 넘어간 부분은 발코니 부분에 바닥 면적에 포함이 되더라. 그래서 발코니 노드에 나오면 1.5라는 숫자를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1.5. 구획이 없다 그러면 1m를 기억하시고. 근데 나중에 이제 헷갈리면 막 이게 바꿔서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자, 그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바닥 면적에서 제외되는 경우.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게 좋은 거라고 그랬죠? 자, 위에서 내려봤는데 그 바닥 면적에 포함이 안 되면 좋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바닥 면적에 근데 여기를 자꾸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꾸 물어보니까 조심하라고 했어요. 자, 먼저 바닥 면적 산입하는 필로티. 자, 필로티가 뭐예요? 기둥 세워지고 위에 건물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벽이 없는 구조를 필로티 구조라고 하죠. 그러면 자, 이 필로티가 이게 필로티잖아요. 자, 오늘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2층, 2층, 3층, 여기가 1층이 필로티를 한다면 이 필로티 부분도 바닥 면적에 포함할 거냐? 자, 우리 법에서는 이 필로티가 공중의 통행, 차량의 통행, 주차의 전용, 그리고 요즘 아파트들 어때요? 아파트들 대부분 1층 부분이 필로티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공동주택인 필로티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바닥 면적이 안 들어가요. 여기서 바닥 면적은 1층, 2층, 3층만 바닥 면적이 들어가지 필로티는 이 바닥 면적이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 바닥 면적이 안 들어가면 옆 면적이도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래서 필로티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필로티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필로티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 물론 필로티가 어떻게 이용될 때 공중의 통행, 차량의 통행,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 공동주택인 필로티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시고 근데 일단 이 부분들은 먼저 이거부터 기억하셔야 돼. 필로티 나왔다. 자, 그러면 여기를 디테일하게 물어보겠어요? 필로티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번입니다. 2번. 자, 승강기탑, 계단탑. 우리 건물 옥상에는 막 승강기탑도 있고 계단탑도 있고 장식탑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자, 이런 옥상 5개 지하에 설치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 구조물이라 그래. 구조물. 그러니까 옥상이나 5개에 설치되는 구조물은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고요?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하지 않고 그래서 승강기탑이 깔고 있는 면적이라든지 뭐 장식탑이 깔고 있는 면적이라든지 이런 계단탑이 깔고 있는 면적 그런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아요. 이거 구조물이라고. 그래서 구조물이라는 단어가 보일 거예요. 이런 구조물 등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필로티 산입하지 않는다. 구조물 산입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잘 물어보는 게 다락이에요. 다락. 우리 다락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드라마 뭐 TV 같은 데 보면 방 구해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뭐 구해줘 홈즈인가 뭐 이런 것들. 그러면 방 많이 소개하잖아요. 거기서 어김없이 나오는 게 다락이 막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그 다락을 바닥 면적에 산입합니까? 다락은 산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 기준에 의해서 다락의 높이가 다락의 이 친구가 1.5m 이하인 다락은 그 다락의 면적은 바닥 면적에 안 들어가요. 친구가 얼마요? 1.5. 그러면 1.5가 이 친구 높이가 1.5가 넘어가면 그 다락의 면적은 바닥 면적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경사진 형태의 지붕. 이런 경사진 형태의 지붕의 다락은 층고가 1.8m. 1.8m 이하인 다락은 바닥 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넘어가면 바닥 면적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락은 요 기준을 꼭 조심하셔야 돼요. 1.5, 1.8 그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자 2번 그렇게 그 부분들 체크하시고요. 2번에 맨 끝에 구조물 체크 있죠. 산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다락만 좀 소심하시고 그 다음에 3번 예, 이걸 우리 공지기 그래요. 공지기 앞으로 이제 공지기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하는 기계실이라든지 전기실이라든지 어린 놀이터라든지 조경시설이라든지 또 쓰레기장,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이런 시설의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데 이걸 다 외우기 힘드니까 공동주택 지상층 어찌고 나오면 이제 그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데 하나만 기억하는 거예요. 공지기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지기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필로티 산입하지 않는다. 구조물 산입하지 않는다. 공지기 산입하지 않는다. 다락은 1.5, 1.8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예, 4번은 무슨 이야기냐면 단열재를 구조체 외기층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서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층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렇죠? 자, 이게 이제 뭐 태양광 시설이에요. 태양광에서 설치되면 우리가 건물의 외벽은 자, 이게 외벽이 있다 그러면 자, 외벽은 두꺼워요, 안 두꺼워요? 두껍죠? 여기 단열재 들어가고 여기 벽이 있고 단열재 들어가고 또 여기 벽이 있고 이렇게 이게 전체가 외벽이거든요. 벽이 있고 단열재 들어가고 여기 또 벽이 있고 이게 이제 전체가 외벽인데 일반적으로는 면적을 산정할 때는 이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 투영하잖아요. 그런데 태양광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설치를 권장하기 위해서 이 면적을 산정할 때 이 외벽의 내층 내력벽 얘가 이 벽이 내측이잖아요. 단열재 벽 있으면 이게 외벽은 내측 내력벽이에요. 이때는 이런 것은 외벽은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 투영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로 수평 투영하는 게 좋아요? 이걸로 수평 투영하는 게 좋아요? 바닥 면적, 건축 면적 포함이 안 되는 게 좋은 것이니까 어느 게 좋은 거예요? 이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설치를 권장하기 위해서 이때는 외벽의 내측 이게 외벽인데 이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 투영한다. 그래서 설치를 권장하기 위해서 이런 기준을 완화해줘요. 그래서 이런 단열재가 구조체 외기체에 설치한 태양광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뭐 이런 시설들은 외벽의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자,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 5번에 지문 길죠. 또 거기는 뭐에 해당한다 그랬으니까 알 필요 없고 6번 리모델링 6번 리모델링 하는 건축물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해서 외벽에 부과하여 마감재 거기는 마감재다 체크하시 마감재 리모델링 하는 건축물인데 외벽에 부과해서 열의 손실 방지, 미관 향상을 위해서 마감재를 설치한대. 그 마감재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하지 않는 게 좋은 거라고 보세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마감재는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예, 그 다음에 8번. 또 8번 뭐 보여요? 장애인용 보이네. 장애인용. 그죠? 아까 장애인용은
건축 면적에도 산입하지 않았잖아요. 건축 면적은 건폐율이고 바닥 면적은 용적률이고 그래서 장애인용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또 하나 밑으로 맨 밑으로 내려가면 지하 주차장 경사로 면적. 아까 지하 주차장 경사로 면적 있죠? 예, 그 부분도 OD에서 나왔어요. 건축 면적 산정할 때 우리 지하 나오면 면적 안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지하 주차장 경사로 면적도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용이나 지하 주차장 경사로 면적은 건축 면적에도 안 들어가고 바닥 면적에도 안 들어간다. 그렇게 기억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닥 면적 시험에 참 잘 나오니까 꼭 체크하시고 면적 중에 제일 잘 나와요. 예, 이런 개념 산입하는 것, 산입하지 않는 것 이런 분들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연면적입니다. 연면적은 아까 이미 정리했죠.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이 있는 각 층 이 바닥 면적을 다 합치면 뭐가 된다고요? 연면적. 그래서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은 각 층 바닥 면적 합계. 하나의 건축물은 각 층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 그러면 연면적 합계라는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자, 연면적이란 바닥 면적 합계라고 그랬잖아요. 바닥 면적 합계. 그런데 여기가 A동이고 하나의 건물에 두 동이 있어요. 근데 이게 3층이야, 다. 3층짜리. 근데 각 층의 바닥 면적이 100 이렇게 두 동인 건물 3층짜리 두 동이 있어요. 그러면 방금 전에 연면적이라는 것은 하나의 건축물이 있는 각 층 바닥 면적 합계죠. 그러니까 여기가 A동의 연면적이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는 이 건물은 이게 B동의 연면적이 될 거 아니에요.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은 각 층 바닥 면적 합계니까. 근데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물이 있으면 자, 이 연면적 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연면적 합한 것을 연면적 합계라고 그래. 근데 만약에 대지 면적이 1000인데 용적률이 200%다. 그러면 이 땅에서 지을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은 얼마예요? 이 대지 면적의 2배 지을 수 있잖아요. 2배 지을 수 있죠? 지을 수 있는 연면적은 대지 면적이 1000이고 용적률 200%면 연면적은 2000제곱미터잖아요. 2000제곱미터. 그죠? 이 바닥면 합계가 2000제곱미터까지 지을 수 있다는 얘기, 거치기 바닥면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물이 있을 때 이때 연면적은 연면적 합계를 말한다는 얘기예요. 연면적 합계. 연면적 합계가 2000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있으면 2000이지만 두 동 이상 있으면 이 연면적은 연면적 합계가 2000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연면적 합계라는 것은 하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물이 있을 때 각 동의 연면적을 합한 게 뭐가 된다고요? 연면적 합계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볼 것은 자, 연면적이란 각층 바닥면적 합계인데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용적률 계산할 때 이 용적률 계산할 때 아까 대지 면적이 1000이고 용적률이 200이면 그 땅에서 지을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은 대지 면적의 2배니까 2000이잖아요. 근데 용적률 계산할 때 이 연면적에는 자, 요런 2000에는 요것은 포함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포함하는 게 좋아요? 포함하지 않는 게 좋아요? 자, 지을 수 있는 총 규모가 지금 2000이라고 정해놨잖아요. 근데 건물이 들어서 있는 공간이 2000에 안 들어가면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여튼간 분자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용적률 계산할 때 건축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4개. 너무 좋은 거잖아요. 산입하지 않으면. 그죠? 자, 이것은 산입하지 않는다.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계산 문제 잘 나오니까. 무엇은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 산입하지 않아요. 지하층의 면적. 지상에서 얼만큼 올라갈 수 있느냐. 그래서 연면적에도 지하층의 면적은 이 바닥 면적은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지상에 지으시는 총 합이 2000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상이라도 무엇은 지상층의 부속 용도의 주차장 면적. 만약에 여기가 이 1층이 여기가 주차장이 있더라. 그러면 이 주차장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포함하지 않는 게 좋은 거잖아요. 지상층의 부속 용도의 주차장 면적. 그리고 또 3번은 우리 지난 시간에 구조재료 설비 배울 때 헬리포터 배웠죠. 헬리포터가 뭐였어요? H였잖아요. 이게 헬리콥터 뜨고 내리는 거. 근데 헬리포터는 평지붕일 때 헬리포터가 설치되잖아요. 근데 경사진 형태의 지붕 같은 경우는 헬리포터 설치 건물이라도 헬리포터를 설치 못 하잖아요. 그때는 뭐 하라고 했어요? 그 지붕 아래다가 대피 공간을 만드는데 그 대피 공간의 면적도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초고층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 피난 안전구역 배웠죠. 초고층 건축물은 몇 개층마다 피난 안전구역을 만들어 보세요. 30개층마다 피난 안전구역을 한 개소 이상 설치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초고층이나 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구역의 면적도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겠다. 그래서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 들어가지 않는 거 기억합니다. 어떻게 외웠어요? 지주 대피, 지주 대피. 지주 피대 그러면 느낌 없으니까 지주 대피는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지주 대피, 지주 대피 이렇게 기억을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면적을 다 정리했어요. 자, 면적. 자,